비농 고용지표 급변, 코인 시장은 금리 인하 촉각 비트코인은 돌파 원해도 자금은 관망, MVRV 하락의 시장 아직 들뜨지 말라고 외침, 트럼프의 글로벌 세금령 무인도도 리스트에 오르다. 26개 주가 비트코인을 매집 중? 전미 비트코인 준비 자산 등록 전쟁 시작. 그 폭에서 포에스로 이더리움은 직접 최강 던전을 닫은 걸까? 자동차 할부 회사 채굴 산업으로 전환 찬고는 가만히 안 있을래, 채굴할래라고 말하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부의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4월 4일 금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경기 침체를 한 번 겪어야 하는가라는 주제가 다시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2025년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40%에서 60%로 상향했고,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캐스머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은 1968년 이후 미국 가계와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세금 인상으로 평가받으며 무역 보복, 신뢰 하락, 공급망 중단 등을 통해 충격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포리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은 이미 53%에 달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예정인 비농업 고용지표 NFP에 집중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가운데 달러 약세와 자금의 안전자산 회귀가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금과 함께 중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으며 현재 글로벌 해지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비트코인 네이티브 프로젝트의 누적 자금 조달 규모는 767% 증가하여 총 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비록 2024년에는 전년 대비 22% 감소했지만 시리즈 A 투자금은 60% 증가해 프로젝트가 점차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는 현재 전체 암호화 벤처 시장의 2.34%에 불과하며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가총액에서 63%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두드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심리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있으며 이번 주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연속 자금 순유출을 보였습니다. 4월 3일까지 4거래일 중 3일간 자금이 빠져나갔고 총 유출 규모는 1억 6,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현재 시장은 위험 회피 모드에 돌입했고, 이러한 자금 흐름은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 시장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MVRV 비율은 1.99에서 1.89로 하락했으며 가격도 최고점인 87,000달러에서 82,000달러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시장 심리도 뚜렷하게 변화했으며 이번 조정은 이전 과대평가에 대한 합리적 수정일 수 있습니다. 1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고 MVRV가 2.5에 도달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현재는 거품 제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MVRV의 지속적인 하락은 시장이 미래 수익 기대에 대해 점점 더 신중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도 프리미엄은 존재하지만 이는 시장이 조심스럽게 낙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서지는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관세 폭탄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남극 근처 호주의 무인도인 허드섬과 맥도널드 섬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폭소하며 펭귄도 세금 내야 하나? 라는 밈을 양산하며 커뮤니티를 뒤흔들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며 일부 국가에는 상호 관세라는 명목으로 추가 부담도 요구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180개 이상의 국가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파급력은 전례 없는 수준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한 이후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한때 3,16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4시간 만에 85,447달러에서 82,164달러로 급락 7% 이상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금은 온스당 3,1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82,000달러 선 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I always say tariffs is the most beautiful word to me in the dictionary. This is a direct attack. Donald Trump, who changes his mind between, breakfast 11's lunch and supper time.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각국에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평소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2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도 실행 시점이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전방위 관세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일부 국가에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관세가 매겨졌고 네티즌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응수 중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 버그 부구를 노려 세율이 낮은 나라로 먼저 물건을 보내 상표만 붙인 뒤 미국에 재수출하면 세금의 약 15%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전략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얼핏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류, 통관, 공장 설립 등 복잡한 문제로 인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번 미국의 관세 정책에는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있으며 다른 나라들도 이를 전면 무역 전쟁으로 확산시키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며 시장은 이미 긴장 상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라면 당분간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동성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세금 미미 자산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비슷한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는 일이 흔한데 이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조기에 의회 안건으로 상정되게 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도 그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2024년 11월에 이미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을 선제적으로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같은 주도 시도했으나 마찬가지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총 26개의 주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 클럽에 합류했으며 비트코인 관련 법률 추적 플랫폼에 따르면 애리조나주가 현재 통과에 가장 근접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이번엔 진지하게 국가 단위 비트코인 비축에 나선 듯하며 점점 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Yesterday, I signed an executive order officially creating our strategic Bitcoin reserve. 최근 미국 미네소타주와 엘라베마주의 입법자들이 비트코인 비축 입법에 동참했습니다. 4월 1일 미네소타주 공화당 하원 의원 버니 페리먼이 미네소타주 비트코인 법안을 제출했으며 이는 공화당 상원 의원 제러미 밀러가 3월 17일에 제출한 버전과 동일합니다. 같은 날 엘라베마주 공화당 상원 의원 윌 바푸트는 상원 법안 제283호를 제출했고 하원 법안 제482호는 공화당의 마이크 쇼가 이끄는 초당파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트코인에 한정된 내용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공화당 상원 의원 제러미 밀러가 태도를 크게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지지자로 변신해 직접 미네소타 비트코인 법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부 직원은 향후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를 퇴직연금 계좌에 보유할 수 있으며 일반 시민도 주세나 각종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콜로라도주나 유타주의 조치와 유사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법안이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해 주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법안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시간만이 그 해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솔라나와 BNB가 질주 중 시장이 가이러를 싫어한 걸까? 이더리움이 길을 잘못 든 걸까? 비트메인이 우회 상장, 차량 금융에서 채굴로, 창고는 코인 세계의 새로운 말. 시가총액 기준 전 세계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최근 행보는 정말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전 고점인 4,878달러도 뚫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주요 코인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ETH, 비트코인 환율이 0.02193까지 급락하며 거의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지지자들과 투자자들의 분위기도 꽤 침체됐습니다. 게다가 창립자인 비탈릭과 이더리움 재단의 최근 행보도 커뮤니티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단기간 내의 반등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오지들로 구성된 한 커뮤니티에서 총 11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59명이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2021년의 EIP 1559 제한 시점을 꼽았습니다. 포에서 포에스로의 전환, 상하이와 댕쿤 업그레이드 등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2명이 진전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고, 단 3명만이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12명은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0년 당시 이더리움은 확장성 부족으로 인해 커뮤니티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네트워크 혼잡, 급등하는 가스비로 인해 모두가 발을 동동 굴렀고, 비탈릭과 커뮤니티는 이를 해결할 열쇠로 레이어 I를 지목했습니다. 레이어 E만 잘 구축하면 메인넷 TPS는 수백 배, 수천 배도 가능하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고, 이더리움의 궁극 진화 방향으로까지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25년이 된 지금 과연 레이어 E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을까요? 레이어 E는 여전히 이더리움 생태계의 핵심인가? 정말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커뮤니티와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 주제를 놓고 진지한 재평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Ethereum is a general purpose blockchain. So instead of being a blockchain that's designed for one application, Ethereum is a blockchain that supports a built-in programming language, and whatever blockchain application you want to build, you can just write the logic of that application in the programming language, upload that program to the chain, and this becomes what we call a smart contract. 2025년이 된 지금도 이더리움은 레이어 I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성능이 더 뛰어난 솔라나와 이더리움의 패러렐 체인인 BNB 체인이었습니다. 이는 시장이 레이어 2에 주요 자원을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더리움 재단이 최근 몇 년간 전략적 판단에서 놓친 핵심 포인트였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더리움은 전 세계 최대의 분산 연산 네트워크로 불리며 미래 인프라의 중심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만약 POW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지금쯤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각광받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비탈릭이 황쯔쉰 엔비디아 CEO과 같은 무대에 올라 탈중앙화 연산을 주제로 대담하는 장면을, 그의 이상은 세간의 조명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더리움은 POS를 택했고, 이는 합의 효율을 우선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AI 수요로 인해 비트코인 채굴 관련 주식이 폭등하고 자원과 관심도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AI 시대에 큰 파도를 놓친 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내부에서도 언급하기 민감한 주제라는 점에서 더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지난 1년간 암호화폐 분야는 지속적으로 뜨거운 열기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큰 관심을 드러낸 이후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기업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주목하며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오랫동안 비트코인 분야에 집중해 왔으며 현재 43만 9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시가총액은 약 450억 달러에 달합니다. 홍콩 상장 게임사 보야 인터랙티브도 과감히 베팅하여 회사 전체 자산의 75%가 디지털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금융 플랫폼 칭고잉크 또한 전통 자동차 금융 사업에서 철수하고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전면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전설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불안정한 시장 속에서 무너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찬고는 중국 내 자동차 금융 사업을 비트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얼살파 디지털 리미티드에 30억 5천만 달러에 매각하며 전통적인 주력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비트코인
비트코인 채굴 산업으로의 진입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비트메인은 캡고의 최대 32, 이 아이치퍼시의 채굴 해시파워를 이전했습니다. 마이너스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사실상 비트메인의 일부 채굴 자산을 공개 시장에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얼스 알파는 앤트 알파와 동일한 법인 주소 및 설립 이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앤트 알파의 배후에는 비트메인 회장의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We're very proud of it. I mean, this is an industry that I've come to love. Bitcoin is clearly digital gold. It's clearly the currency of the future. It's being embraced all over the world. And it's exciting to do this here. 창고의 이번 결정은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크다고 우려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암호화폐 트렌드를 선제적으로 수용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발표된 후 캡고의 주가는 상승하며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입증했습니다. 현재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계는 점차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 전환 열풍은 다른 전통 기업들에게도 암호화폐 분야 진출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고가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은 규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와 비트코인 가격 변동 등 현실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시장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2025년 4월 4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였으며 4월 14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코인베이스 데리바티브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XRP 선물 계약 출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계약은 2025년 4월 21일에 공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제퍼슨 부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품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부 무역 정책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이 막판에 틱톡의 미국 내 지분 전량 인수를 위한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틱톡의 미국 내 운명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EU 규제 당국은 X 플랫폼이 디지털 서비스법 DSA를 위반한 혐의로 대규모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재는 10억 달러 이상의 벌금과 제품 개선 명령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공식 발표는 올해 여름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